네, 반갑습니다. 부부 캠퍼스 TV의 김명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토지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는 많은 부부들이 부부간에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30년, 40년 결혼 생활에 한 번도 부부싸움을, 부부간에 다툼이 없었다 하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개성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데 다툼과 싸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체하고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치르고 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한편 후회합니다. 왜냐? 가만히 되짚어 보면 사실상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이렇게 뜬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크게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느냐?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것은 서로 간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토지를 다루는데도 투자를 하든 또는 아니면 내가 토지를 잘 이용하든 토지에 대한 성격을 바르게 또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그런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의 중요한 성격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토지는 부정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증가되지 않는 성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넓게는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정해져 있는 국토의 면적입니다. 또 설사 간척을 하고 또 바다를 메워서 토지가 늘어나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전체적인 지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물에 채워져 있는 그 땅을 다시 흙으로 덮고 그 물을 밀어낸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보면 유한한 자원이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주거지로 또 필요한 용도로 가용 토지는 면적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토지와 또 개인의 땅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많은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토지 가격이 우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용 면적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만큼 땅값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그 바탕에는 토지 가격의 상승의 그 원인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 가격의 약 한 20% 정도가 토지값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는 부동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함부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부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땅이 부동성이 있다는 그런 성격에서 오는 중요한 그런 결과는 무엇이냐? 그 땅의 위치, 입지의 결정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고정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혹 농담으로 저 고향에 자기 고향의 땅이 수천 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0평만 떠서 서울로 가져온다면 큰 부자가 될 거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땅과 서울에 있는 땅은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땅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의 입지, 위치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죠. 다시 말해서 좋은 위치에 있는 땅, 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과의 가격 차이, 또 그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금방처럼 좋은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가치가 매우 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많은 축제 가운데 성공적인 축제로 알려져 있는 한평의 나비축제, 또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1월 달에서 2월 달에 걸쳐서 약 한 60일 정도, 45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에 한 매년 100만에서 150만 사이에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천어 축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알려진 축제 중에 하나고, 역시 거기에 외진 지역이지만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써 그 지역의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또 향상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평의 나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그 불리한 위치와 고정성으로 인한 그 문제를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고 그 땅의 가치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거나 토지는 부동성, 고정성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토지에 대해서 항상 현장을 중시해야 된다. 다시 말해 그 지역에 실제 가서 확인해보고 그 지역의 위치를 어떻게 점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요즘은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도 그 부동산에 대한 땅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그 주변까지 다 잘 찍어서 구글이나 또는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는 것을 좀 등한히 합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직접 본인이 체험해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 그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또 잘 파악하고 둘러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직접 찾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의 이 성격을, 현장성이라는, 고정성이라는 것, 부동성이라는 이 성격을 잘 이해해야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다음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속성, 또 불변성 이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또 토지는 개별적이고 구체화되는,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각각의 토지가 다 다른 개별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연속되어 있습니다. 연속되어 있는 땅을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경계를 도면을 통해서 경계를 짓고 또 필지로 나누고 또 지분을 붙이고 해서 다른 땅과 구별하는 것이지,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그 실제적으로는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연속되어 있는 또 인접성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땅과 다시 말해 이웃 땅의 소유자와 또 이웃 땅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특히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또 그 전망을 가린다든지 또 물이 빠져갈 때에 고인자대로 빠지지 않고 고인다든지 이런 또 이웃집의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의 연속성 또 인접성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언뜻 살펴보면 그냥 쭉 평지에 또 산으로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이런 땅에 불과하지만 이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좁은 뜻으로 이 용도 다양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면 28가지 지목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창고 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물론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또 연못이라든지 또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또 그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좀 더 응용하자면 좀 낮은 가치의 용도를 더 부가가치가 있는 용도로 전환시킨다면 크게 쉽게 말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그런 우리가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재테크의 큰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